건강동화 순이와 훈장님의 황제내경 읽기 제7화 병의 침입과 생각 걷어내기.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골목길로 큰 책가방을 짊어진 순이가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걸어가며 순이는 생각했다. 저번 시간에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로 술과 같은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장된 생각과 욕심 때문에 무절제한 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하다. 궁금함을 아는 채 순이는 선생님 댁 대문을 열고 서재로 향했다. 선생님은 한결같이 환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순이를 반겨주셨다. 어서 오렴.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데 오느라 수고했어. 훈장님과 순이는 황제내경 책을 폈고 이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책에서는 기백이 황제에게 병을 피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왔다. 대개 아주 옛날에 성인이 병을 피하는 방법을 이와 같이 가르쳤습니다. 먼저 쇠약해진 틈을 파고드는 사기의 바람을 때에 맞춰서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순이는 골목길에서 맞은 쌀쌀한 바람에 몸이 좀 오싹했다. 선생님은 그런 순이에게 따뜻한 꿀물을 타주시며 순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다. 순이는 곧 오싹함이 가시고 몸에 따뜻한 기가 돌면서 명랑하게 기백이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선생님께 말했다. 골목길을 오르며 쌀쌀한 바람을 맞아 오싹했는데 감기가 이렇게 걸리나 봐요. 꿀물 먹고 따뜻하게 있으니 금세 좋아진 것 같아요. 훈장님께서 말씀하셨다. 보통 감기가 찬바람을 쐬면 등줄기와 목을 타고 오싹해지면서 걸리게 된단다. 이때 바로 따뜻하게 해주면 괜찮아지지. 그런데 방치하고 계속 바람에 노출되며 무리하게 몸을 쓰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감기에 걸리게 되고 이 감기가 심해져서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단다. 아, 잠깐의 오싹함이라도 방치하면 안 되는 거군요. 나는 괜찮아 하며 방심하는 마음은 금물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조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쉽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란다. 찬바람에 노출되면 감기에 걸리듯이 옛 사람들이 약해졌을 때 바람을 잘못 쐬면 병에 걸린다고 했단다. 1년은 4계절로 나뉘고 이 계절의 시작과 중간에 불어오는 바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 즉,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계절이 변하거나 극에 달했을 때 불어오는 바람을 팔절풍이라고 하고 그 바람이 불 때 조심하지 않으면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했단다. 순이가 선생님의 말씀에 답했다. 한 계절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중간에 한 계절의 기운이 왕성할 때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설레면서 마음이 붕 뜨고, 끝날 때는 방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참 일이 진행될 때는 다른 것을 살피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때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 같아요. 훈자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순이가 팔절풍의 사례를 일의 진행에 맞춰서 잘 이야기해 주었구나. 그래서 조심하는 마음으로 일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진행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란다. 자연은 늘 일정한 조건에 맞춰 변하게 되어 있고, 사람은 그 변화에 함께하게 된단다. 변하기 싫다고 안 변할 수는 없는 것이란다. 하지만 사람은 그 변화 속에서 조심할 줄 안단다. 잘 살피면서 그 변화와 함께하는 것과 무작정 변화 속에 휩쓸리는 것에는 차이가 있단다. 순이는 순간 멍해지며 변화하는 자연과 삶, 그리고 조심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런 순이에게 훈장님께서 황제내경 속 기백의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해 주셨다. 편하든 근심스럽든 그 생각을 허무로 돌리고 진기가 따르게 하여 정신을 안으로 지켜내면 병이 어디로 쫓아오겠습니까? 근심을 하든 편안하든 모두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단다.
생각을 하면 그만큼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긴장이 쌓이다 보면 몸 안에 있는 진기를 가리게 된단다. 마치 구름에 가리지 않은 달빛처럼 늘 비치고 있는 자연스러운 기운이 흘러나오도록 자기 안을 잘 지켜낼 것을 강조하고 있단다. 그렇게 밖으로 향하는 무수한 생각을 적게 하고 몸속에 자연스러운 기운을 지켜내면 병의 침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란다. 순이가 궁금한 점을 훈장님께 물었다. 팔절풍이라는 외부의 환경적 요인으로 병에 걸린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요. 하지만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생각이 몸속의 진기를 상하게 할 만큼 깊어지면 병에 걸린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일종의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지. 외부의 환경적 요인으로 든 병은 그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만큼 잘 대처할 수 있지. 하지만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병들은 쉽게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답답한 경우가 많단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생각을 골똘히 하고 깊게 이어가면 그만큼 과로하게 되고 몸과 마음에 긴장을 일으켜 경직되게 된단다. 그러한 긴장과 경직을 풀어내려면 과한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단다. 이 점을 황제내경 속 기백은 편하든 근심스럽든 그 생각을 허물어 돌리고 진기가 따르게 하여 정신을 안으로 지켜내라 라고 강조했단다. 순이가 궁금증이 해소되어 얼굴이 다시 환해졌다. 생각이 긴장을 유발하고 몸과 마음이 경직되도록 한다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경직이 몸 안에 자연스러운 기운이 피어나지 못하도록 막게 되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병이 된다는 것도 공감이 돼요. 우울증이나 공황 등의 아픔이나 폭식, 술 중독 등의 무절제함도 모두 이 과한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훈자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잘 이해했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란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과한 생각이 치성할 때면 산책을 하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한단다.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달리기 운동이 유행이라던데 과한 생각을 걷어내기에 아주 좋은 운동이지. 그리고 아주 짧게 틈 나는 대로 잠깐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다. 또는 고전을 이렇게 공부하며 이해가 깊어지고 생각이 출렁거리는 경험을 자주 하는 것도 참 좋지. 아, 그런 방법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한번 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골목길을 내려오는 순이의 머리 위로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